안녕하세요. 이해할 문법의 김선웅입니다. 머리카락, 헤어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일까요? 불가산명사일까요? 자, 명사는 크게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사는 가산명사로만 쓰고 어떤 명사는 불가산명사로만 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명사는 거의 없고요. 자동사로도 쓰고 타동사로도 쓰이는 동사가 대부분이듯이 명사도 가산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불가산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이 명사를 셀 수 있을까? 또는 이 상황에서는 셀 수 없는 걸까? 그거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몇 개인가요? 자, 내 머리카락이지만 셀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상황은 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네 어깨에 머리카락 하나 붙어 있다. 또는 음식을 시켰는데 머리카락이 2개가 음식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셀 수 있죠. 어깨에 붙어 있는 너의 1개의 머리카락. 그 다음에 음식에 들어가 있는 2개의 머리카락들. 자, 이렇게 머리카락이 셀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를 오늘 차근차근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 하면 액체로 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셀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죠. We can live without water 이렇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물은 H2O 자체이기 때문에 불가산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속담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Great ships require deep water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waters 복수로 썼다는 얘기는 가산명사가 된 겁니다. 좀 전에 문장이었던 우리는 물 없이 살 수 없다의 그 water는 H2O를 의미하기 때문에 불가산명사였지만 영어 속담의 deep waters에서 물은 H2O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배들이 있어야 할 바다 또는 강 또는 호수를 의미했기 때문에 가산명사로 분류가 됐던 겁니다. 앞서 헤어와 워러를 예로 들었는데요. 각각의 예문에서 가산명사로 쓰일 때와 불가산명사로 쓰일 때의 차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체 일부로서의 머리카락은 그 누구도 셀 수가 없죠. 그러나 신체에서 떨어져 나간 머리카락은 의미가 변질이 됩니다. 내 신체 일부에서 떨어져 나간 머리카락은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에 붙어 있던,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심지어 음식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모두 버려야 할 쓰레기 취급으로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보통 명사화가 된 겁니다. 자, 물의 경우도 H2O. 물은 어떤 경우에서도 셀 수 있는 상황에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너 물 몇 개 먹었니? 인간이 물은 몇 개가 필요하니? 이런 상황은 전혀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지역에는 호수가 2개 있다. 그 지역에는 강이 2개 있다. 우리나라의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물이 호수를 이루고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어내서 장소로 의미가 변질이 되면 보통 명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못 믿으시겠지만 스톤, 돌멩이도 셀 수 있는 명사일 때와 셀 수 없는 명사일 때의 상황이 나뉩니다. 돌을 왜 못 세나? 하나, 둘, 셋 이렇게 못 세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산에 돌이 있어요. 그걸 누가 셉니까?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모래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산이라든지 자연에 있는 돌을 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돌로 누군가를 때렸어요. 그럼 법원에 끌려갔을 때 그 돌이 증거물이 되겠죠. 이렇게 일반 자연에 있는 돌이 아니라 증거물로 의미가 변질이 되면 또 가산명사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man이라는 단어를 예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어떤 경우에는 man이 불가산명사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가산명사라서 부정관사도 수반할 수 있고 복수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man, 사람을 왜 못 세지? 그러나 사람을 칭하지 않고 인간이라는 의미로 쓰이면 이 인간이라는 표현은 헤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쓰일 일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 어제 파티에 인간 몇 명 왔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제 파티에 사람 몇 명 왔니? 또는 남자 몇 명 왔니? 여자 몇 명 왔니? 이렇게 얘기하지 몇 명의 인간이 왔니라고
헤아릴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그 차는 몇 사람이 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몇 인간이 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man이라는 단어가 인간을 의미할 때는 불가산 명사로 취급되기 때문에 한정사 없이 단독으로 쓰이게 돼서 man cannot live without water 이렇게 됐을 때 인간은 물 없이 살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남자를 의미하는 man은 얼마든지 셀 수 있는 상황에서 쓰일 수가 있어요. 즉 파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또는 파티에는 5명의 남자가 있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there were many men at the party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There were 5 men at the party 이런 식으로 수사와 결합돼서 복수명사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명사를 셀 수 있는 상황과 셀 수 없는 상황에서의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의 동사가 자동사와 타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듯이 대부분의 명사도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헤아릴 수 있는, 즉 셀 수 있는 상황에서의 의미로 쓰이는지 셀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의미로 쓰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볼게요. 자, room이라는 방을 나타내는 단어가 불가산 명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자, 우리는 방이 3개다. 우리 집은 방이 2개다. 3개, 2개. 2 rooms, 3 rooms. 얼마든지 셀 수 있죠. 그런데 이 room이 여지, 공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여지나 공간이라는 단어는 셀 수 있는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 여지가 있다, 공간이 있다. 이렇게 의미를 나타내죠. 여지가 몇 개다, 공간이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쓰이진 않겠죠. 그래서 room이라는 이 단어도 방의 의미로 쓰였느냐, 아니면 여지, 공간의 의미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가산명사가 될 수도 있고, 불가산명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